네, 새롭게 공개하는 금요일의 주간 코너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 용어 함께 풀이해보고요. 시장에 도움될 만한 정보까지 연결해보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입니다. 기자님. 저희 오늘은 어떤 경제 용어 준비하셨을까요? 연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특히 해외 주식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쵸? 그래서 연준의 경제 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또 트위터나 네. 또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연준의 영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말을 풀어서 쓰면은 오버나잇 리버스 리퍼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레포 가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갈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레포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장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먼저 영레포의 추이라든지 등장한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현재 이 영레포를 보면요. 가장 많이 갔을 때는 2조 5천억 달러까지 네. 갔고요. 지금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쭉 감소해서 현재는 대략 4,500달러에서 5천억 달러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레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네. 한번 보려면은 요 간단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는 크게 영레포에 참여하는 그 주체는 MMF라는 일종의 뭐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MMF가 있고 MMF가 연준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MMF가 연준한테 돈을 꿔줘요. 네. 하루 단위로 꺼줍니다. 하루 단위요? 예, 그러면 오늘 꺼주면 내일 다시 받았다가 또 하고 싶으면 또 꺼주고 하면 되는데 그때 연준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네.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맡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연준은 다시 돈을 돌려주는데 약간의 이자가 붙겠죠. 네. 그런 건데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준은 중앙은행이고 네. 중앙은행의 제일 큰 그 권한 중에 하나는 사실 화폐를 발행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빌린다는 돈을 거죠. 빌린다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보면은 이 영레포가 왜 등장했느냐 그걸 한번 보시려면은 기존에 이제 그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 또 코로나 가장 가까웠을 때 그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준금리가 0%에서 정해졌어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 또 뭐 당시에 있었던 파월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기준금리를 한 0%로 정했는데 네. 그게 마이너스로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더 내려가는 걸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MMF라는 데가 돈이 많이 있는 데니까 네. 얘네들한테 0%로 그 당시 기준금리 하한선이었죠. 0%로 돈을 꿔주는 걸 하자, 돈을 빌리는 걸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좀 엉뚱하게 네. 쉽게 말하면 현금 부자인 연준이 현금을 꾸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현재는 또 어떤 또 좋은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냐면요. 2022년 6월부터 연준이 자기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하는 또는 자신이 보유한 국채 같은 증권들을 줄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의 직접적인 결과는 연준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그게 감소하게 돼요. 네. 그럼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은 이게 시장, 특히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영레포가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거를 굉장히 떠받쳐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상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저희가 효과들을 나눠본다면 기준금리가 원래는 하한선 아래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때 이 상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영레포가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영레포가 해주는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한선을 연준은 무조건 지키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연준의 체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체면인지 더 중요한 거는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나잇
영래포가 그런 역할들을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가 경제용어로서 영래포를 함께 꼽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래포는 연준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영래포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중은행이라든지 MMF 측에서 이제 연준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요, 좀 넘어가서요. 네, 영래포에 그러면 잔고와 단기 국채에 대해서 신규 발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영래포 잔고가 남은 부분들과 단기 국채에 대한 순발행 관계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기자님? 네, 작년 6월 이후로 영래포가 2조 달러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우리 이제 차트에서 보면은 빨간 그래프 있죠? 네. 그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네. 영래포 줄면은 또 시장에 뭔가 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 네. 왜냐면은 그 영래포의 움직임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단기 국채를 순발행한 거. 순발행이라는 네네. 거는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뭐 예를 들어 1,000억 달러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존에 만기 돌아온 거를 상환하는데 그 쓰이고 나머지가 순발행하는 금액인 거거든요. 네. 이 순발행하고 영래포 잔고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아주 굉장히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파란색이 단기 국채 순발행인데 네. 단기 국채 순발행이 줄어들면 초창기죠. 영래포 쭉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영래포도 이렇게 그 평탄하게 있으면 단기 국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국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영래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영래포는 금리가 5.3%예요. 네. 현재. 근데 단기 국채는 뭐 5.4, 5까지도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높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MMF라면 MMF가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래포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 국채도 살 둘 수가 다 살 있는데 수가 있군요. 근데 네. 당연히 둘 다 하나는 연준이 발행하는 거고 하나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 둘 다 안전하기로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걸 사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약간 반비례적인 그런 관계성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MF와 관련돼서 이 영래포와의 관계성을 계속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래포의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영래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영래포가 했던 일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완충작용을 했는데 이제 완충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QT를 그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양적 긴축한 만큼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좀 봤을 때 영래포와 단기 국채에 대한 순발행 이제 관계성은 살펴봤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은 단기 국채 발행의 그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했지만은 그 분기가 지나고 1개월 후에 재무부가 발표하는 자금 조달 계획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 2분기에는 그 재무부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단기 국채를 대략 한 2,970억 달러 정도 덜 발행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단기 국채가 덜 발행된다는 거는 감소한다는 거는 영래포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겠죠. 서로 반비례하니까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2분기를 보면은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2분기가 이제 5월과 6월이 남았잖아요. 네. 지금 반 정도 흘렀는데 대략 한 2,1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대략 한 뭐 900억 달러 이 정도가 아직도 더 감소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이제 그냥 추세선만 보고 영래포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5월에 끝날 거야, 뭐 6월에 끝날 거야가 아니라 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재무부의 그 단기국채 발행 계획을 같이 봐야 영래포가 언제 줄어들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단기 국채 상황까지 같이 봐야지 영래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영래포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연준이 QT를 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같이. 그러면은 지급준비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시장은 사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2019년 9월에 있었던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니까 어떤 네. 일이 생겼냐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폭등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 네네. 그러면서 연준이 아주 굴욕적인 그때도 1차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QE는 아니야 그러면서 네. not QE라고 부르면서 다시 양적 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일은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유가요. 이미 연준이 이제 그런 정책 실패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난번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부터 QT 특히 국채량을 기존에 월 600억 달러 줄이기로 했던 거를 이제는 250억 달러씩 6월부터 줄일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런 흐름은 예전 같은 2019년 레포 시장의 이런 이제 금리 폭등 같은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벌어지고 상당히 지급준비금 관련해서는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과 이제 영래포의 그런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이 그래프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게 네. 연준이 QT를 시작한 때였어요. 그리고 밑에 빨간색 이 그래프는 영래포고 네. 위에 파란색은 지급준비금인데 원래 QT를 하면은 즉 양적 긴축을 하면은 지급준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이 수직선 이후에 보면 지급준비금이 오히려 좀 더 늘었죠. 네. 영래포는 줄었죠. 이게 이제 영래포가 감소함으로써 지급준비금의 그 감소폭을 이 완충작용을 해줬는데 영래포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네. 오히려 지급준비금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보여준 차트였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단기 자금 시장을 봤을 때 저희가 금리가 어떻게 좀 가게 될까요? 네, 그래서 현재 결국에 이제 이런 영래포를 본다든지 지급준비금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단기 자금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걸 갖고 보는 건데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연준은 가장 큰 관심은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단기 자금 시장 그 연방 기금 그 금리 그거를 이제 매번 FOMC 할 때마다 이번에는 뭐 현재는 5.25에서 5.5% 사이에 우리는 그 사이에 이게 이루어지게 한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은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 5.25%예요. 그다음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5.5%입니다. 네. 이거 사실 더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작아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랬는데요.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유효 기준 금리라는 게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 그 선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연준은 이게 이 전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실 이거는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인데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제 단기 시장 기준금리는 SOFR라고 해서 SOFR이라는 요 네. 금리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 내심 연준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금리예요. 네. 근데 요 금리 보면 이제 그 밤색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얘가 움직임이 활발하죠. 네, 그러네요. 얘는 뭐냐면 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많으면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공급이 갑자기 줄면은 그 금리가 갑자기 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굉장히 5.4까지 올라왔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때가 12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사실 어느 나라 금융시장이나 다 금융기관은 이때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죠. 요걸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요 차트만 딱 보시면은 지금 그 단기 시장의 이 자금 시장이 안정적인가? 금리가 이제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영래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국채 그리고 지급준비금 이런 관계성 살펴보고요. 단기자금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결고리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